예, 드디어 마지막 섹션이 도래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섹션을 맡게 됐고요. WIT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강의 제목이 바이럴 마케팅의 펀치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 많이 보시죠? 요즘에 사실 권투를 많이 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 권투 보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펀치를 맞고 쓰러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면 태풍이 불 때 나무가 넘어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야, 저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어떻게 바람에 쓰러질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그걸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자꾸 조금씩 흔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펀치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마이클 타이슨처럼 탁 한 방에 이렇게 넘어뜨리는 선수도 있지만 잽이 여러 번 들어가서 쌓여서 어느 한순간 마지막 펀치에 상대방이 KO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은 제가 아마 그런 비유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예를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입소문 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비슷한 것 같죠? 네, 입소문이나 바이럴 과연 그게 무엇이 다르냐 하는데 입소문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오페라가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오페라 극장주들이 고용을 했어요, 원래. 그래서 브라보를 외치라고. 그때부터 이제 입소문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브라보 하면서 이게 재밌다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됐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에 영화사에서 입소문 마케팅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대학로에서 100명을 줄을 쫙 세우고 한 명씩 10,000원을 줍니다. 10,000원을 주고요. 이분들한테 이 영화가 재밌다고 소문을 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진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친구들한테 영화가 재밌다고 입소문을 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 다음에 입소문 마케팅이 아니고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요즘 합니다. 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입소문 마케팅이 실패한 이유는요.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시스템도 좋아요. 그런데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진짜 소문을 냈는지 안 냈는지 누구한테 몇 명한테 냈는지를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 마케팅이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입소문 마케팅은 몇백 년간, 한 몇천 년간 인류 역사와 함께 입소문 마케팅은 존재했었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에 와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변환이 됐어요.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바이럴 마케팅에 숨어있는 뜻은 미디어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또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오늘 할 얘기는 전체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 바이럴 마케팅 나 한 번쯤은 해봤어. 나 바이럴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바이럴 마케팅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답은 제시해드리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그 코디마라는 오픈마켓 쇼핑몰 창업체 교육업체를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해서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이쪽 바이럴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지금 현재까지 또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바이럴 마케팅 분야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클릭 오픈 마켓 키워드 광고 사업을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드렸고요. 자, 잠깐 1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5년 전. 여러분들 15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비 과정을.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셨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야, 저 새로운 게 나왔네? 저런 물건이 나왔네 하고 TV 광고를 보고 인지를 하십니다. 혹시 그거 보고 문 열고 나가서 가게에서 구입하신 분? 없죠? 구입하면 저희가 미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 구매를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구매하고 싶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구조가 변하는 거죠. 정보의 접촉 경로가
배너나 검색창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 이런 물건이 있었네? 내가 검색을 했네? 그런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하게 되죠. 키워드 마케팅이나 배너 이런 것들을 해서 정보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옥션이나 쇼핑몰에 가서 구매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정보를 얻는 즉시 얻는 공간과 물건을 구매하는 공간이 한 플랫폼 안에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게에 갔던 것이 아니라 같이 이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현재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신 형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NS가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냥 잠깐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그 주커버그가 꿈꾸는 세상은 제가 볼 때 이러지 않을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하나의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하나의 페이스북 플랫폼 안에서 정보를 얻고 관계를 형성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역시 다시 그 구매한 것을 퍼뜨리고 하는 구조가 오픈소스라는 오픈그래프라는 플랫폼 안에서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뭐 큰 그림이고요. 다시 이번에 작은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장표도 아마 뭐 똑같은 장표는 아니지만 프로세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라는 얘기는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렇죠? 텔레비전은 보고 싶지 않지만 어느 날 광고가 나한테 노출이 돼서 내가 정보가 입력이 되죠. 예. 자, 입력된 정보가 어느 날 내가 욕구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노출 단계에서 중요했던 거는 디스플레이드, 배너 광고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정보 검색에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키워드 광고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케팅적인 프레임에 변화가 하나 생기게 돼요. TV 광고 시절에는 15초, 20초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코 완전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한샘 가구예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사람들이 스스로 찾게끔 하는 거죠. 불완전 정보 처리 시장이었어요. 불완전 정보 처리 시장. 전체를 알지 않고 하나의 단서만 알고 물건을 선택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 정보 처리 시장으로 변모한 거죠. 남자를 만날 때 키는 큰지, 돈은 많은지, 차는 있는지, 학력은 좋은지, 단순하게 예전에는 얼굴만 보고 사겠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 몇 가지를 다 따져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도 동호회 가서 계속 쳐다보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정말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몇 번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때야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죠. 예, 그런 다음에 구매하는 쇼핑몰로 갑니다. 쇼핑몰로 가서 또 곧장 사지 않아요. 이벤트는 하는지, 할인은 하는지, 쿠폰은 나오는지 이런 걸 다 따지고 이제 구매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 아마 인터넷 시대에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3번, 4번 단계가 바이럴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럴 마케팅 해야 되겠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기서 바이럴 마케팅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2007년부터 바이럴 마케팅 영업을 다녔는데요, 그때 나가면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니네 왜 인터넷을 더럽히고 다니니? 왜 가짜 정보를 올려서 왜 검색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바이럴 마케팅이 필요 없다고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거죠. 다 좋은데 효과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뛰어넘었다고 가정할게요. 뭐 어쨌거나 해야겠어, 나는 필요해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하려고 보니 이제 현실이 닥친 거죠. 해야 되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지?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금 뭐 아사달에서 이미지 얘기하셨듯이 내용은 뭘 해야 되지? 목적은 뭐로 해야 되고, 비용은 얼마를 써야 되나? 키워드는 비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바이럴 100만 원을 줘야 돼, 1000만 원을 줘야 돼, 남들은 얼마를 주지?
확산은 얼마나 해야 되지? 어떤 키워드로? 어디에? 누구한테? 이런 구체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막상 시작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한 4, 5년 동안요, 제가 그냥 가칭으로 1세대 바이럴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1세대 바이럴, 뭐 아마 바이럴이 처음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바이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떡장사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떡장사. 여러분들 겨울 되시면 찹쌀떡, 메밀묵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 있죠. 제가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소자본으로 내가 팔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보를 퍼뜨려야 되는데 블로그도 없고 카페도 없어요. 근데 내 정보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바이럴 확산입니다. 관련된 카페에 가서 글을 쓰고 이곳저곳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아고라에도 쓰고 네이트판에도 쓰고 디스니사에도 쓰고, 요즘에 사실 거기 가지는 않지만 초창기에는 거기도 많이 갔었어요. 뭐 사진 같은 에세이를 글도 가고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 지식인이죠. 지식인은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든지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확산하고 지식인 운영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자, 떡장사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고정된 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게를 냅니다. 좌판을 열게 돼요. 그걸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시장 사진을 붙였어요. 앉을 곳은 없지만 어쨌거나 고정돼서 사람들이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게, 장사가 좀 잘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앉게끔 해야지라고 테이블을 만드시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멤버십 카드를 발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배달을 해달래요. 그게 뭘까요? SNS예요. 바이럴 구조를 식당에 비유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SNS는 철가방 들고 배달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럴 구조가 1세대 바이럴은 크게 지식인, 블로그, 카페 세 가지로 크게 운영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이것들이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절대 부정하지 못하고요. 자, 지식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지식인을 한 번도 검색 안 해봤다. 설마 대한민국에 안 계시겠죠? 나는 최소한 지식인의 답변 한두 번은 달아보셨죠? 아마 지식인은 2004년도에 네이버가 성장하게 된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고요. 지식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 여기서 왈가왈부 해봤자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지만 가장 힘든 게 지식인이죠. 지식인이 왜 힘드세요? 지식인이 왜 힘드세요? 정답. 아이디가 잘려요. 그리고 나는 답변을 하고 싶은데 질문이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어때요? 내가 질문을 올리죠. 그리고 답변을 좀 이따 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리죠.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식인 상위 노출 노하우. 뭐 많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해요. 질문과 답변을요, 질문을 한두 번 해보신 분이 질문 답변하면 상위 노출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어뷰징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답변을 달고 상습적으로 질문을 다는 애들은 순수하지 못하구나. 니네들은 상위 노출 내가 안 시켜줄 거야 라고 네이버가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문 답변이 보면은 답변수 1, 0 이런 친구들이 질문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위 노출이 돼요. 키워드나 이런 거 잘 맞추면. 그런데 처음엔 내 아이디 3개까지 만들죠. 엄마 아빠 거, 동생 거, 미성년자 거 막 하다 보니까 아이디가 어느 정도 차면은 더 이상 아이디를 구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아이디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매하려니까 겁나죠? 불법 도용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인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이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뭐 지식인이 뭐 이런 추천뿐 아니라 이렇게 뭐 오픈백과 오픈국어 노하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질답뿐 아니라 오픈 노하우 이런 것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식인 마케팅이 아직도 지식인은 유효합니다. 아직도 지식은 유효하고요.
갑자기 저한테 아마 내려오서 제가 내려가면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개별적으로 좀 오세요. 제가 뭘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얘기를 할게요. 뭐 블로그도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으나 블로그 사례가 많고 여러분들도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을 거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캐릭터 컨셉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사례를 보여주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블로그 만들 때 계획표를 세웁니다. 저희는 반드시 그냥 생각 난다고 하지 않고 처음 계획표를 세우고요. 요 오른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월별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저는 매월 저희는 계획표를 세워놔요. 지금 11월이니까 뭐 수능, 빼빼로데 이런 건 10월달에 9월달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12월달 되면은 충분히 크리스마스, 뭐 연말 이런 거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즌을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슈되는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블로그는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시간표 짜놓으시고 그날 컨텐츠를 올리시는 게 블로그 지수 올리는데 가장 기본이라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인데요.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여행 박사라는 그 여행사 있습니다. 되게 일본 여행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고민은 박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좀 바꿔달라였어요. 박사니까 잘난 척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래서 저희가 친근한 박사로 가자 그래서 모든 문장에 요로 끝납니다. 단어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후기 쓰고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 하나하나 말끝 하나하나 어떻게 할 건지가 디테일한 것들이 블로그는 컨텐츠가 좌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을 하게 되고요. 뭐 메뉴 정하는 거 그래서 메뉴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뉴를 되게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메뉴마다 있던 캐릭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활용을 이제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건 이게 제목 뽑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저희가 항상 오늘의 여행 명언을 항상 달았어요. 무조건. 그래서 뭐 안델센이 여행은 나에게 있어서 다시금 젊어지게 하는 뭐 삶이다 뭐 이런 것들 문구를 적고 마지막에는 항상 브랜드를 노출을 시켰습니다. 나 여행 박사야. 여행 박사 블로그이지만 컨텐츠 밑에는 항상 브랜드를 계속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카페요. 카페 마케팅 아마 가장 어려운 마케팅이에요. 가장 어려운 마케팅인데 그렇지만은 파워는 정말 강력합니다. 카페에 대해서. 카페는 그냥 뭐 강력하고요. 제가 필립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필립스를 제가 있을 때 2006년도에 처음 필립스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필립스 주방이에요. 키친이라고 해서 뭐 블렌딩이나 뭐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필립스랑 회의를 했어요. 필립스가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광고를 해도 매출이 안 는다라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필립스는 다 알아. 필립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필립스 광고도 한국형 광고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만들고 틀어주는 광고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했더니 사람들은 필립스를 알기만 할 뿐이지 구매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던져준 게 익스피리언스라는 개념을 던졌어요.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다 아니까. 그러면 자 풀어볼게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숙제가 온라인 없다고 쳐보세요.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이 요리교실이에요. 자 그런데 요리교실 몇 번 열어서 대한민국의 주부들을 과연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요리교실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죠. 이 당시 오픈할 때만 해도요 네이버에서 카페 6개월에 2천만 원 줬었어요. 브랜드 카페. 지금은 돈 안 내죠. 브랜드 블로그 하려고 그러면요 처음에 계약금 1,000만 원 내고 브랜드 카페 이렇게 돈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 주고 개설했었습니다. 자, 카페를 개설했어요. 카페를 어떤 카페를 열까요? 주방용품 카페를 열까요? 노. 자, 주부들이 주방용품으로 뭘 하죠? 요리를 하죠. 요리 카페를 열까? 아니야. 요리 카페이지만 포장은 요리 카페로 절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주부들이 요리를 왜 정성껏 요리를 할까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주부들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주는 그런 카페로 컨셉을 잡았어요, 저희가. 자, 그런데 카페를 열었는데 컨셉은 잡았어. 카페를 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카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카페 운영에 있어서 킬러 컨텐츠예요. 그럼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컨텐츠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요리라고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찾은 게 파워블로거를 찾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문성실 씨였어요. 문성실 씨가 지금은 뭐 사건이 많았지만 유명해지기 전에 발견한 게 문성실 씨를 발견해서 5명의 파워블로거를 섭외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당신네들 컨텐츠를 사겠습니다. 메뉴판을 만들어 드리니까 개별적으로 컨텐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세요라고 딜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 킬러 컨텐츠가 차게 되는 거죠, 요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당연히 필립스 용품을 PPL을 당연히 하죠. 필립스 용품을 만든 컨텐츠가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 블로그에 저희 카페 배너를 달게 했어요. 인터랙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가 늘어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3년 뒤에 이 사례가 이 필립스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마케팅 대회를 열어요. 2009년도에 거기 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런 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마케팅은 그냥 이렇게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공감 가실 겁니다. 네, 가실 거고, 제가 킬러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게시판 관리하고 회원 관리, 그 다음에 이벤트 운영이 이 4가지가 카페 운영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 갖고 왔어요. 재미삼아.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저희가 불스원사 카페를 한번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회원이 죄다 남자야.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져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약간 들떨어진 공주를 카페 주인장으로 내세우자라는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핑크 공주도 아니고 핑크 공주예요. 주. 약간 들떨어져갖고 그리고 건방져요, 컨셉이. 그래서 얘들아, 내가 오늘부터 주인장이다, 댓글 달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게시판을 올려요. 올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들아 출첵해라 그러면요, 또 남자분들이 좋아갖고 공주님 저 출첵했어요, 이뻐해 주세요 이러면서 댓글을 쭉쭉쭉 달아요. 그래서 카페 컨셉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게시판에 스팸 올라오면 그런 얘기하죠. 주인장 지금 게시판 관리를 하는 거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주님 광고 좀 없애주세요라고 이제 아주 온순해져요, 회원들이. 예, 이렇게 컨셉을 저희가 바꿔서 회원들의 태도가 달랐던 그냥 재미삼아 사례로 하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지식인 블로그 카페 했죠? 지식인 블로그 카페 가장 기본적인 거 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바이럴에서 했던 게 크게 또 3가지가 있어요. 예. 보도자료. 저는 솔직히 이 일을 하면서요, 기사가 돈 주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순진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보도자료라는 것도 내가 써서 딱 줘서 기자가 요거 쓸만해라고 이제 데스크가 이게 업세트를 해야만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돈을 주면 또 보도자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도자료 활용도 되게 중요한 바이럴의 하나다라는 거, 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뭐 땡스샵 저희가 했던 사례 하나 그냥 간단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병원 상품이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병원 광고주를 위한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병원 광고주 있으면 이용하시는 것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동영상인데 UCC인데, UCC 요즘에 좀 한물 갔죠? 예, 왜 한물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지겨워진 거예요. 더 이상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히트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UCC 있어요? 많죠, 뭐 사실은. 예, 91여 무슨 여 해갖고, 예, 동영상이 이제 많았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동영상 많이 했었다는 거. 그리고 기획 콘텐츠 많이 했었죠. 그렇죠? 뭐 커피 생활 백서에서 카툰도 그리고, 예, 이런 것도 했고,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서 김대리의 국민카드 이야기 계속 또 연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툰도 아직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대세가 발로 그린 거 많이 나오죠. 그림판으로 찍찍찍 그린 거. 혹시 고래밥옹이라고 아세요?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되게 스케치를 되게 선을 단순한데 내용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바이럴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체험단도 많이 운영해야 되고요. 체험단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몽벨 바이럴을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2년간 총 4회, 저희 6개월씩 한 번씩 바이럴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일본 산행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데리고 아예 이제는 처음에는 일반인들 데리고 했다가 3회를 했다가요. 이제는 일반인 체험단 안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가들 10명만 딱 뽑아서 그분들 뽑아서 몽벨을 하고요. 여기 밑에 보이는 사진은 저번 주에 설악산 갔다 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한석규 씨 모델로 해서 같이 좀 체험단 활동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그 체험단은 여러분들 아마 초기에 컨텐츠 내 미디어 컨텐츠 없을 때 뿌리기 되게 좋은 그런 확산 수단입니다. 자, 제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 5년 동안 바이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좀 건방지게 물어볼게요. 열심히 하셨습니까? 뭐 열심히 하셨어요. 자, 상위 노출 많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또 대기업들 많이 만나다 보면요, 대기업은 이 목적이 되게 단순해요. 회장님이 검색해서 나오면 다 돼요. 자기 브랜드 쳐서 안 나오면 못한 거고요. 나오면 되게 잘한 거예요. 뭐 조회수 댓글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행복하셨나요? 상위 노출돼서 기분 좋으셨는데 기분 좋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분 좋으셨어요. 내 거 나와. 그 다음에요. 어떡하라고? 자, 물어볼게요. 내 거 상위 노출 됐어요.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줘요? 어떻게 영향 주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이제 2세대 바이럴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남들이 바이럴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뿌리고 다 좋아요. 사실 제가 바이럴 업체를 5년을 했지만 대한민국 클라이언트 대기업부터 소기업 혼자 1인 하시는 사장님 중에 바이럴해서 나 성과를 봤다 많으세요. 근데 성과를 왜 봤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했으니까.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 안 하면 어떡하지? 남들은 다 하는데 효과는 모르세요. 제가 아마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내려갔으면 나 하는 얘기 뭐하러 하냐. 그래서 자료를 되게 아마 보시는 자료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미디어 최적화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디어 최적화. 미디어 최적화가 뭐냐? 자, 환경이 소비자들이 어디를 통해서 내 정보를 접하는지 알 수가 없다가 예요. 전제가. 지식인 통해서 왔는지, 모바일 통해서 왔는지, TV를 봤는지, 길거리에 찌라시를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매체가 다변하기 때문에 결론은 다매체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매체 전략을 쓰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가 되는 거죠. 네. 자, 요 얘기 할게요. 미디어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브랜드가 탄생했어요. 브랜드가 탄생하니까 미디어를 만들고 미디어를 살 생각하셨죠.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네이트온은 로그인을 해야만 대화가 됐죠. 카톡은 어때요? 로그인하고 대화하세요? 안 하죠. 구성된 네트워크에 메시지를 얻는 거예요. SNS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핵심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메시지를 언제 필요한 메시지를 얹을 것이냐가 여러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잡한 그림을 일부러 제가 갖고 왔어요. 복잡한 그림을. 그냥 대충 한번 보세요. 대충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미디어를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로 나눴죠. 이 얘기도 한 2, 3년째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디어를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예.
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미디어 뭐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홈페이지,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 블로그, SNS 생각나시죠? 자, 내가 갖고 있는 미디어가 어떤 것이고 그 미디어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그 고민을 잠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몽베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자산은 무엇인가? 첫 번째 홈페이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이트, 그 다음에 고객 TV, 뉴스레터, 이런 것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미디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미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될 미디어가 무엇이 있는지. 네, 크게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기타 광고를 넣었죠. 기타 광고, 지하철 가시면 디지털뷰나 강남역의 미디어폴 이런 것들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 검색 광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몽벨은 검색 광고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광고 필요할 때만 디스플레이 애들을 진행을 합니다. 예. 기타 광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할 수 있는 광고, 비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페이드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언드 미디어. 예. 언이 원래 돈 벌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노력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노력.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미디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브랜드가 상위 노출되는 게 언드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험단들의 컨텐츠, 나의 우호적인 컨텐츠. 비록 내가 체험단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나의 브랜드에서 우호적인 컨텐츠 있을 수 있죠. 언드 미디어예요. 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카페, SNS 어떤 미디어가 있는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해서 각각에 봤고요. 다시금 아까 그 사진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네, 그래서 언드 미디어 영역에서 블로그와 바이럴, 페이스북 검색 결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제가 물어볼게요. 블로그가 있는데 페이스북을 왜 해요? 트위터는 또 어떤 놈이에요? 그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거죠. 그 미디어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제가 아까 SNS는 배달이라 그랬잖아요. 이 친구한테 홀 서비스를 맡기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각 미디어의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검색 광고 지금 뭐 DA는 없고요. 검색 광고 쳤고, 제가 홈페이지, 쇼핑몰, 뉴스레터,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어떻게 역할들이 서로 인터랙션이 될 건지, 결국에는 쇼핑몰로 가서 구매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미디어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을 때 그때 이슈를 갖다 얹어야 되는 거죠. 미디어가 없는데 이슈만 터뜨렸어. 그 다음에는 검색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디어를 일단 갖고 있는 미디어를 파악하시고 구축하는 게 2세대 바이럴에서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것. 예. 제가 다르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르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블로그의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카페나 블로그. 왜냐 그러면 내 사이트, 내 그 식당, 내 매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보에 있어서. 퍼뜨리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보의 거점을 반드시 블로그나 카페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런 것들을 SNS, 바이럴, 언론 홍보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이 포털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 게 미디어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표는 제가 세상에 가장 처음으로 발표하는 장표예요. 발표한 장표고, 잘난 척 할게요. 잘난 척. 이 장표는 외국계 모 컨설팅 회사에서도 인정한 장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나름대로 디지털 마케팅을 5년 동안 해서 논리적으로 좀 체계를 정립을 해봤어요. 정립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을 크게 4단계로 나눴어요. 4단계. 노출과 관심 영역으로 처음에 제가 나눴습니다. 노출. 사람들한테 보여야죠. 그래야 인지되는데, 노출 영역을 제가 크게 2개로 잡았어요. 온라인 노출과 오프라인 노출. 오프라인 노출은 많이 할 줄 아시죠? TBCF를 튼다든가. 예. 그건 기존에 많이 하는데, 온라인 노출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죠. 실시간 검색어, UCC가 뜬다든가 어떤 이슈가 된다든가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노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전을 통해 정하시게 되고요. 다음에
그 노출에 의해서 사람들이 검색하고 비교를 해보죠. 예. 그래서 노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곧장 여기는 홈페이지입니다. 노출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죠. 검색 비교가 크게 4단계 이루어집니다. 검색 엔진, 카페, 블로그, 가격 비교 사이트, 그리고 배너 사이트. 예. 여기서 비교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구매로 이어지게 돼서 홈페이지로 가는 거죠.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예. 공유를 해서 SNS로 공유를 하게 돼서 총 10단계로 디지털 마케팅이 이루어진다고 나름대로 플로우를 짰어요. 자, 그러면 이거죠. 1번에서 스위치를 키면 9번에서 불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근데 3번, 4번이 끊어져 있어요. 그럼 불이 안 들어오겠죠. 제가 이걸 보고 브로큰 링키지, 정보가 결여돼 있다, 정보가 함정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결코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서 새로운 물건이 나왔어요. 저거 뭐지? 라고 해서 검색하는데 거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다 마는 거예요. 예, 반드시 미디어나 정보의 플로우를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미디어에 대한 얘기, 미디어 최적화를 이렇게 하셔라 라는 얘기를 아마 제가 해드리게 됐고요. 자,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페이스북 얘기 뭐 사례가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했던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미지를 만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페이스북의 가장 기본은요, 대화예요. 말 걸기. 페이스북 담벼락에 저는 오늘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라고 쓰는 거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을 먹었을까요 라고 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요, 댓글 아무도 안 달아요. 너 먹었구나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요. 궁금하기 때문에. 예.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 컨셉을 반드시 전달을 하는 거죠. 가볍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답은 없다네요. 그래서 이 손호영 님이, 가수 손호영이 아니라 이 몽벨 브랜드 담당이셨어요. 저분도 재밌어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SNS에 이렇게 가져가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제가 정말 감동받고 제가 되게 자랑하고 싶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몽벨이니까 등산복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산은 무엇인지 써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단어를 달 줄 알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감정과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서 소설을 막 산에 대해서 막 주저리주저리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 이걸 보고 공간을 비워두고 생각하게 만들고 액션을 끌어내는 거죠. 예. 요런 그래서 요거로 해서 좀 재미를 봤어요. 재미를 봐서 야, 이거 재밌는데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갔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바타, 그때 이때가 일요일 밤에서 아바타 미팅이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아바타 미팅이 유행할 때라서 저희가 아바타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을 갖고요, 매일마다 투표를 해요. 뭘 하냐면 월요일에는요, 여러분 몽벨 운영자가 4명이 있는데 누가 등산을 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찍혀요. 두 번째는 이튿날은 무엇을 입고 갈까요? 상의를 골라주세요. 그래서 양복, 슈퍼맨복, 등산복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예. 그래서 골라진 게 상의는 양복이었어요. 양복 넥타이 메고 산에 가라.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지. 그리고 넷째 날은 뭐냐면요, 어디를 갈까요? 아차산을 갈까요? 한라산을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걸린 게 아차산. 그리고 마지막이 가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걸린 게 수박을 들고 가서 깨먹으라 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첫날 우리 김떡배 씨가 걸렸어요. 김떡배 씨가. 예. 예명이에요. 그리고 정장 상의, 하의는 몽벨, 상의는 정장이니까 하의라도 좀 편하게 입고 가라. 그래서 저희가 등산복, 장소는 아차산. 음식이죠. 이게 음식 고르는 거예요. 가서 이게 뭐예요? 심처벌 먹어라, 오리고기 먹어라. 근데 그 중에 걸린 게 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등산을 직접 갔어요. 토요일날.
등산을 가서 그거를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친구가 양복 입고 등산복 입고 수박 들고 가서요. 아침에 여기 잠깐 보시면 아침에 여기 아차산 도착했습니다. 생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수박 샀습니다. 수박 샀고 그 다음에 수박 들고 가는 거. 예. 그 다음에 윌슨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있는데 윌슨이 뭐냐면요. 영화 로빈슨 크루소에서 그 사람이 배구공을 갖고 놀아요. 그 배구공 이름이 윌슨이에요.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수박한테 별명을 갑자기 댓글로 윌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박 윌슨 힘드니 나도 힘들다 이러면서 등산을 해요. 그래서 가서 이 동영상입니다. 원래는 동영상인데 수박을 다 깹니다. 깨고 미션을 다 완수를 해요. 완수를 해서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재밌게 그냥 놀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연결시키는 것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광고주는 몰라요. 저희끼리 기획해서 그냥 저희끼리 했어요. 그래서 광고주 컨펌만 안 받고 한 건데 되게 성과가 되게 좋았다라는 거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또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요즘 흘러가는 프레임을 제가 좀 전체로 정리해드리고 강의를 좀 끝내도록 할게요. 요즘에 하는 대기업들 블로그 상 받는 블로그들 가보시면요 100%가 설치형 블로그예요. 설치형 블로그. 근데 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설치형 블로그 하실 필요는 없는데 설치형 블로그 중에서도 워드프레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하는데 설치형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네이버 노출 안 돼요. 댓글 안 달려요. 그런데도 설치형 블로그를 하세요. 하는 이유는요. 요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SNS 연동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는 연동이 약하잖아요. 요즘 페이스북이 기본 매체이기 때문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형 블로그를 반드시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블로그 작년에 이제 가장 대상 받았던 참이슬 하이트 맥주 블로그예요. 네, 그래서 하이트하고 참이슬하고 같은 회사니까 참이슬 당연히 노출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블로거들의 맥주 이야기라는 주제를 잡아서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플리커, 이미지, 그러니까는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랑 연동을 시켜놓는 그런 2세대 바이럴을 가장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을 지금 광고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했는데 호텔은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선물로 저희가 객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학 개론이라고 블로그 제목을 정했어요. 선물학 개론이라고 정했고 선물을 여러 가지로 정했죠. 음악 선물, 음식 선물, 그리고 와인 선물. 네, 그래서 5가지 주제를 잡아서 필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해서 이분들한테 고급의 퀄리티 높은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페이스북하고 역시 연동을 해서 컨텐츠를 유포하고요. 서포터즈 운영을 해서 서포터들이 페이스북에서 댓글 달고 퍼다 나르고 이런 것들을 인터랙션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 운영하실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미디어를 갖고 있는지 그 미디어들과의 서로 연관성, 상호 연동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요게 없으시면요 1세대 했던 바이럴 상위 노출 보고 아 좋아 이러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내 거 상위 노출했네 기분 좋아 매출은 모르겠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지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제가 잘 아시는 분의 사례예요. 제 사례는 아니고요. 인지도가 없는 상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이분의 얘기를 인사이트를 얻어서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브랜드가 없어요. 자, 하나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물어볼게요. 브랜드하고 마케팅의 차이가 뭐예요? 브랜드는 뭐고 마케팅은 뭐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고 난리야? 네? 하나 더 물을게요. 세일링은 뭐예요? 셀링과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요 모르시고 사업은 대행사를 다루는 스킬이 달라요.
브랜딩을 맡겨놓고 왜 장사가 안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을 맡겨놓고 왜 브랜딩이 안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스타일이 좋아요. 이건 브랜딩이에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요. 이건 마케팅이에요. 제가 달리기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요. 이건 셀링이에요. 정리할게요. 브랜딩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가 브랜딩이고요. 마케팅은 사람들이 나의 상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구매하는 것까지를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마케팅이고요. 셀링은 구매하러 왔을 때 어떤 테크닉, 이벤트, 할인 이런 것들을 해서 구매를 촉진시킬 것이냐 하는 게 셀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마케팅 할 거냐, 셀링 하려면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마케팅 하시려면은 미디어와 컨셉이 있어야 되죠. 브랜딩은 포지셔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만 더 가볼게요. 브랜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여러분들 인터브랜드라는 회사 아세요? 인터브랜드?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가 최고 높다, 삼성이 몇백억이다 하는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지네가 뭔데 그 계산을 할까요? 제가 오늘 사담이지만 인터브랜드사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계산 내역을 안 밝혀요. 공개 안 합니다. 근데 그냥 해요. 발표해요. 사람들이 그게 가치인 줄 알아요. 브랜드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브랜드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두 가지예요. 누가 많이 아느냐, 인지도. 두 번째, 그 브랜드를 어떻게 연상하느냐가 브랜드의 구성 단계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브랜드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브랜드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자, 모르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존재하지 않았던, 하지만 어디선가는 들어본 듯한 단어를 만들어내세요. 이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근데 들어본 것 같죠?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천연, 과일, 팩, 레시피 4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없었던 단어예요. 그렇죠? 자, 저 단어를 가지고 천연 과일 레시피 팩은 어디가 좋은가요? 라고 지식인의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놓게 되죠. 노하우로 시작을 합니다. 노하우로. 방법론을 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블로그에는 이미 노하우가 포스팅되어 있죠. 지식인을 가장 먼저 가게 돼요. 화장 잘하는 법, 천연 마스크. 자, 과일 팩 레시피를 검색하고 천연 과일 레시피를 검색해도 검색이 되겠죠. 네. 단어를 길게 잡아서 여러 단어들이 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도 이미 작업을 해놓게 되죠. 그래서 상위 노출 다 되어 있고 후기도 이미 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마케팅 하시는데 중고나라를 많이 좀 버리시는데, 중고나라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중고나라 이길 카페가 없죠. 상위 노출의 약 30%는 중고나라가 항상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나라에 노하우와 판매한다는 컨텐츠를 반드시 올려놓으셔야 돼요. 네, 중고나라 빼먹지. 그리고 중고나라 쓰기가 되게 쉬워요. 누구나 회원 가입 시켜주기 때문에 바보짓만 안 하면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게 되고요. 자, 그리고 광고 영역 파워링크나 옥션에서도 천연과일 팩 리시피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광고를 이미 걸어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키워드 광고도 하게 되고, 바로 가기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쇼핑몰에는 제품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 후기를 전면에 일부러 내세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으면 컨텐츠로 승부하셔야 돼요. 네, 컨텐츠를 그래서 천연과일 레시피로, 단어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하나의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보고 후기를 믿고 이걸 사시라 라는 그런 테크닉을 좀 쓰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 보시면 온라인상에서 노출, 관심, 비교, 그 다음에 바이럴, 구매, 확산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결을 다 해놓으시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있고요. 자, 뭐 얘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게 되는데요. 요거 아주 재밌는 사례라서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가 또 사례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례인데, 이분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카페 운영하시는 분인데 너무 히트해서 제가 한번 발표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 자료를 뭐 동의 없이 그냥 한번 좀 가지고 와봅니다. 내부에 공개된 거라서. 이분이 일주일 만에 30만 명 회원을 모집한 분이에요. 카페를. 야, 어떻게 했을까? 요즘에 카페는 카테고리마다 다 1, 2등이 있죠. 카페 하나 개설하려면 다 1등, 2등이 있어서 진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원을 모아야 되는데 이슈를 만들고 카페를 개설하고 보도자료를 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티아라에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화형 사건에서 이슈가 엄청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티아라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티시뇨라는 카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사건을 보자마자. 타시뇨도 아니고 그래서 짝퉁 티시뇨를 만들어 놓고 그 카페가 생겼다라는 거를요 보도자료를 뿌린 거예요. 티시뇨가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카페에 가입을 해서 단기간에 30만 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카페를 파시든가, 카페 한 명당 한 2,000원 받더라고요. 보니까 회원 한 명당. 카페를 파시든가, 카페를 나중에 다른 메뉴로 저장하세요. 카페 파우더룸 아시죠? 그 카페 주소 혹시 아세요? mp3 다운로드예요. 그 카페 주소가 파우더룸이 예전에 mp3 불법 다운로드 가능할 때 그렇게 하셨다가 파우더룸으로 바뀌어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단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좀 테크니컬한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좀 쓰실 수 있는 거, 페이스북 쿠폰 생긴 거 아세요? 페이스북에? 예, 페이스북에 쿠폰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쿠폰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쿠폰 되게 쉬워요. 담벼락에 글 쓰시듯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되게 쿠폰 발행하기 쉽고요. 게스 사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스도. 그래서 롯데몰에 가보시면요, 게스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최대 65%까지 세일을 해주고요. 13%는 팬이 되면 13% 세일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죠? 페이스북 좋아요 광고를 해야만이 팬이 늘어나는 구조로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갖고 있는 미디어 쇼핑몰을 이용해서 팬페이지를 리소스로 활용하는 거죠. 까짓 건 안에 13% 할인해주고 팬을 더 모으겠다라고 이분은 트레이드를 하신 거예요. 트레이드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쿠폰도 주지만 개별 상품도 이렇게 쿠폰을 또 다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페이스북 운영하시게 되면 지금 당장 쓰실 수 있고, 모르게 제가 섣부르게 얘기를 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2의 소셜 커머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커요. 특히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가게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피자헛도 하루 발매 만에 10만 개 쿠폰이 팔려버렸어요. 오프라인 매장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쇼핑몰 할인을 하신다든가 이런 이벤트들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부에서 내가 쇼핑몰에서 이벤트 해요. 어떻게 알리실 거예요? 회원들한테 DM 보내는 거 말고 할 게 있는 게 없고 네이버에 1억짜리 배너 못 걸잖아요. 그럴 때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제가 이제 솔루션 소개를 생뚱맞게 왜 넣었냐 그러면, 제가 2007년도에 그 디지털 마케팅 업계에 가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행사분들은 컨텐츠를 써요. 카페에다 컨텐츠를 쓰고요. 그 주소를 엑셀에 저장해놔요. 그 다음에요, 보고할 때 거기를 또 가야 돼요. 가서 조회수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안 적어놓으면 글 올린 애가 퇴사하면 글을 어디다 올렸는지 몰라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고서 쓰는데 밤을 새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깝깝해버려갖고. 그래갖고 바이럴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팔지는 않아, 지금 뭐 팔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컨텐츠 조회수나 이런 걸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광고 겸 해서
저희 솔루션의 좀 강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럴 하실 때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글이 어디에 있는지, 조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게 되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마지막 섹션까지 사실은 섹션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자고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이 업계에 한 7,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단기간에 마이클 타이슨이 아닌 이상 한순간의 주먹으로 KO를 시킬 수는 절대 없어요. 내가 타이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잽을 날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잽을 가장 크게 날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이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이럴 영역. 네. 그리고 아마 바이럴 하셨던 사장님들, 1세대 바이럴 하셨던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SNS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제 대세가 아직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 미디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 하시게 되고요. 어쨌거나 긴 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여 주신 WIT 조진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폐회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셀러스 공경원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제 개회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개회사를 많이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원래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발을 다쳐서 전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신발 제대로 다음번에 꼭 신고 다니겠습니다. 이틀 동안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여서 저희가 100% 다 만족을 못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불만 가지셨던 부분들은 언제든 저희가 다 수렴을 해서 내년 행사 때는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